저기 익숙한 자태는? 아유 반가워요 임 소장님. 강변을 달리니까 정말 좋네. 이 한강변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참 여기 걸어 다닐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바로 옆에 강이 있어서 강하고 같이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여기. 아, 좋다. 복잡한 도시의 쉼표 같은 한강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우리가 만나볼 집이 있다는데요. 함께 찾아볼까요? 아, 여기에 연도별로 집들이 다 있네요, 여기. 이건 한 90년대 이후의 집이고, 요거 한 드럽게 빨간 벽돌로 지은 집들이 80년대 이런 집 스타일이 많이 있죠. 이건 70년대 단독주택의 전형적인 형태고, 뭐 여기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 그 각 시대별의 그 주거의 형태가 여기 골목에 다 모여 있어요. 뭐 90년대, 2000년대 뭐 다 있어요. 근데 오늘 가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시트가 군계 일학. 그래요? 아, 벽돌로 된 그런 옛날 집인가 보죠? 군계 일학이라 그러면은 뭐 어때서 군계 일학일까? 뭔가 특별한 집인 것 같은데요. 아마 요 집인가 보다. 아, 군계 일학이라 그랬는데, 아, 이거 오래된 벽돌집을 개조를 했네요. 여러 가지 재료를 덧붙여서 계단도 새로 내고, 앞에 담장은 요새 많이 쓰는 그런 담장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여기 하부에도 이렇게 시멘트 벽돌이거든요. 여기 근데 시멘트 벽돌로 외장을 하고, 한 40년 된 집인 것 같은데 잘 고쳤네요, 이 집을. 집 멋있게 졌네. 이 집이 되게 보기 좋은 거는 이렇게 오래된 재료하고 80년대 벽돌과 지금 새로 붙인 시멘트 벽돌이 아주 잘 뭐 서로 이렇게 뭐 충돌 없이 조화롭게 잘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회색 벽돌과 까만색 철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궁금한 벽돌집 집주인이신가요? 이걸 누르면 되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 여기 이렇게 집을 고치신 것 같아요. 예, 고쳤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이사 온 지 1년 이제 아, 4개월. 새 집이네요. 예, 옛집을 고친 지 이제 1년. 벽돌 한 장에도 바람을 담아 함께 즐거워지는 집이란 뜻의 여흔제라 이름을 붙였다죠. 두 가지 벽돌이 어우러진 외벽에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계단이 아주 특징이 있어요. 네. 이게 집 딱 볼 때 이 예. 계단이 있는 게, 그러니까 오래된 집에 이렇게 철 구조물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업화된 디자인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또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집에 약간 양념을 치신다고 할까? 약간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 컨셉 정할 때 이게 이제 좀 오래된 네, 가옥이니까 예, 좀 예. 모던한 느낌을 이제 추가할 네. 때는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 설계단으로 요게. 결정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집은요, 옛집을 고치고 새로 한 층을 올렸다네요. 이 집의 경우에 그러니까 1, 2층은 대수선에 속하고요. 3층은 증축이에요. 대수선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있는 공간을 이렇게 조금씩 넓히고 완전히 그런 구조 변경하고 하는 거가 대수선이고요. 그다음에 증축은 없는 면적을 만드는 게 증축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서 허가 받은 거에도 보면 대수선 플러스 증축. 그러니까 요 1층과 2층은 80년대 벽돌집을 외벽부터 내부까지 싹 고쳤고요. 3층을 이번에 새로 증축한 집입니다. 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집을 짓는 거는 이제 신축이 있고 중축이 있어요. 그다음에 개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분류가 있는데, 신축이란 거는 뭐 말 그대로 새로 짓는 거죠. 개축이란 건 뭐냐면 어떤 구조적인 변경이나 뭐 면적의 큰 변경이 없이 집을 고치는 거죠. 증축이란 거는 뭐냐면은 면적을 늘리는 거죠. 이제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85평방미터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법에 많이 나오는 건데, 85평방미터가 평수로 환산을 하면은 25평이에요. 그러니까 25평이 우리나라 국민주택 규모가 25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규모를 이렇게 산정할 때 그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냐 이하를 가지고 법을 많이 정하는데 15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내가 고치고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서류를 갖춰서. 근데 이제 85평방미터 이상의 그 증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사의 그 설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술사의 어떤 그런 그 구조 계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신축에 준하는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법적 행위를. 그러니까 지금 이 집 같은 경우가 이제 그 85평방미터 이상으로 증축을 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친 거죠. 이 집 1층과 2층은 비슷한 구조로 각 층에는 2개의 침실과 거실, 부엌이 있는데요. 공간의 위치는 같지만요. 넓이는 조금씩 다르다네요. 3층은 10평 원룸이랍니다. 어떻게 예집을 바꿨는지 1층부터 볼까요? 오, 여기가 이렇게 고치셨구나. 대문을 지나면 2층 같은 1층과 연결이 됩니다. 1층은 부부의 생활 공간인데요. 언제라도 가족과 친구들이 모일 수 있게 거실과 부엌을 널찍하게 만들었더네요. 분명히 옛집을 고쳤다고 했죠. 어디로 어떻게 바꾼 건가요? 여기도 뭐죠? 문이 있고, 달려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예. 벽이 여기까지 있고 예. 여기 문이 있고 예. 저기도 또 방이었으니까 예, 예. 벽이 있고. 예. 방을 많이 내는 게 옛날에는 뭐 집을 짓 때 맞아요. 방이 몇 개냐가 중요했는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들이 작으니까 요새는 트거든요. 근데 그냥 무리하게 트면 나중에 집이 큰 위험하니까요. 문제가 진짜 큰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입니다. 그때 지은 집들이 이제 기초 같은 걸 좀 부실하게 한 경우가 많아요. 단열이 일단 좀 별로였을 네. 테고 맞습니다. 집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문이 안 닫히고 화장실 변기가 자꾸만 내려가고 보통은 이런 집을 고칠 때는 겉모습으로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안에 있는 내장재를 뜯어내면은 그 안에 집 면목이 드러나는데 그때 보면은 뭐 안에 금도 좀 많이 가 있고 결로 같은 게 또 되게 많아요. 옛날 맞아요. 집들이. 이제 그건 단열의 문제인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 잡아내고 내진 구조도 요새 구조 보강하는 네. 게 큰일이셨을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여기 H빔 여러 개 많이 예, 들어갔어요. 예, 보강을 해요. 여기도 들어가 있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 그걸 보강을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돈들이거든요. 예.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안에 감춰져 있지만 그게 아마 공사비의 네, 많은 부분을 맞습니다. 차지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고 이렇게 섣불리 뭐 짓고친다고 들어오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맞아요. 비명을 지르시죠. 네. 예. 이 뼈대만 남기고 1층, 2층 구조도 다 바꾸고 시스템 에어컨도 넣고 해서 완전히 이제 최근에 짓는 아파트처럼 안에 인테리어를 다 바꿨고요. 그리고 3층 증축하고 저희가 이제 그 지하에 있는 공간을 또 그 리모델링해서 거기는 이제 그 저기 전세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 총 비용이 이제 4억 정도 들었어요. 그 난관에 부딪혔던 게 단독주택이랑 아파트는 대출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대출이 0원인 거예요. 그걸로 진짜 당황했었는데 뭐 이제 진짜 이거저거 다 끌어모아서 이제 했는데 그때 되게 당황했었어요. 살던 아파트를 팔고 주택을 골랐지만 40년 전 지은 집이라 어디 하나 손 안 본 곳이 없었다네요.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한 집. 그래서 부부에겐 더없이 소중한 공간입니다. 부부 침실 맞은편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양가 부모님을 위해 만든 방이랍니다. 희한하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네요. 여기 내부에서는. 2층은 그 외부 계단으로만 외부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안에다가 계단을 해놓게 되면 예. 그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왕 그냥- 분리하는 공간 분리하는 것,
그 좀 불편하게 밖에 나가서 예. 2층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예.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예. 게 좋겠다 싶어서 가족도 너무 붙어 있으면 네, 맞습니다. 힘들죠. 예, 좀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 적당히 적당한 거리. 네. 거리가 필요하죠. 조금 넓은 아파트에 여러 세대가 이제 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희 그 아파트에서 아버님 모시고 살 때 아버님이 이제 연세 드셔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면 제가 그 전날 밤에 막 이렇게 뭐 일하다가 늦게 자면 일어나셨는데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다 서로 불편한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장기간 같이 살면 하루 이틀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래서 오래 같이 살고 오래 늘 즐겁게 가족도 보려면 그렇게 공간 분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걸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공간을 분리하다 보니 이 집만의 대화법이 생겼다는군요. 각자 공간에 있으니까 네, SNS로 실시간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가족의 얼굴을 보려면 이렇게 외부 계단을 통해야 한답니다. 서로의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호되겠는걸요. 택배 왔어요. 네. 뭘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시켰어? 이따가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아, 땡큐. See you, bye. 이 층은 자녀들을 위한 공간이랍니다. 프리랜서로 패션 홍보 일을 하는 신영 씨는 부모님과 살면서도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어 만족스럽다네요. 직업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타입인데 부모님이 이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시다 보니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가 되게 불편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불편함이 없고 저도 아침에 소리 때문에 깨는 일이 없고 그래서 약간 친구들도 저희 집 놀러 와 보면 엄마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점은 다 누리되 자취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점도 다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엄마 집에서 자취하기 따로 또 같이 사는 삶? 네. 1층과 마찬가지로 2층도 옛집을 리모델링 했다는데요. 어떨는지 함께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환하네요. 똑같은데 뭐가 달라? 뭐 똑같은데 뭐가 다른데? 똑같은데요? 다르다고요? 일단 거실은 1층과 위치도 높이도 비슷합니다. 2층 주방도 1층과 같은 위치에 있군요. 1층보다 크기는 좀 작지만 있을 거는 다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일단 올라와서 환하고, 네, 그렇죠. 네, 빛이 주방이 들어와서 있고요. 환하고. 네. 2층에는 아까 여기에 이제 다이닝 룸이 그렇죠. 식탁이 있었고 여기까지. 그림이 하나 있었죠. 예.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컬러가 좀 다르네요. 네. 또 무엇이 다른지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이쪽에 아까 1층에는 바로 그 식탁 예, 맞아요. 식탁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벽이 있고 공간이 있는 거고. 예, 네, 맞습니다. 2층에만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딸을 위해 만든 드레스룸이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성인데 거기서 약간 여러 가지 좀 변조. 변조를. 예. 여기 살 사람 어. 라이프 스타일 반영해서. 그러네요. 젊은 세대 취향에 딱 맞는 2층. 외국에서 일하는 아들 부부를 위한 방도 있죠. 여기는 뭐가 또 하나 숨겨진 공간이 하나 또. 여기 작은 욕실이 있구나.
굉장히 작은데 있을 거 다 있어. 넓지는 않은데 그죠? 있을 거 다 있고 정말 최소한의 면적으로 욕실을 만들었네 진짜. 근데 네, 요거- 더 재밌는 거는 이거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이 공간에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네, 공간을 네. 넓게 예. 여기를 잘라주시고 이걸 이렇게 예, 네. 사선으로 1층과는 달리 2층에는 화장실이 2개입니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군요. 그냥 예. 며느리를 위한 그래서- 화장실이죠. 그러니까 두 단위가 살면 예, 화장실을 예. 따로 쓰는 게 좋죠. 예. 옛날에 시댁에 가면 네. 이제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시댁인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시댁이죠. 제일 그 불편했던 게 화장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랑 아, 화장실 그 두 개였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 그 두 개는 해결해 주고 음, 싶었거든요. 음, 음. 네. 거실을 가운데 두고 아들 방의 반대편은 딸의 침실이자 작업실입니다. 이층의 모든 인테리어는 Z세대인 딸의 감성을 담았다는데요. 취향에 맞게 꾸미되 최소한의 경비만을 썼다는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파인데 요거는 한 30만 원 조금 안 되게 구매를 했고 요게 사실은 소파 베드로 바뀌는 건데 지금은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원래는 가죽 소파인데 좀 따뜻한 느낌 내고 싶어서 소파 커버 씌워놨어요. 그리고 요 고가구들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옛날 것들인데 지인 교수님께서 좀 가져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해서 제가 얼른 제가 가져가겠다고 하고 가져왔고 이 조금 가구도 보호를 해야 되고 해서 이런 아크릴판 제작해서 저희는 커피 테이블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원래 아파트에서 이사 오기 전에 쓰던 냉장고인데 그 옛날에 유행하던 핑크색 냉장고에서 이제 제가 시트지 붙여서 까만색으로 리폼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 알뜰하게도 잘 꾸몄네요. 칭찬합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 도시의 이 틈으로 이제 이렇게 예. 보이고 네. 맞습니다. 이게 다양한 도시의 풍경을 만끽하면서 여기 이제 옥상에 이런 여기가 옛집에 덧붙여서 수직으로 증축한 곳인데요. 집주인은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네요. 처음에는 3층을 만들까 말까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안 만들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3층은 하자. 몇 번이나 설계를 바꿔가며 완성한 부부의 서재. 까다로운 허가 조건에 맞추려니 수직 증축을 선택했고 그것도 10평 정도 가능했다죠. 여기 이 옥상에 만든 요채 3층은 네, 이것도 이것도 증축된 예. 공간이죠. 그러니까 수직 증축을 했는데 사실 이제 증축하기 위해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따져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땅의 60%일 거예요 아마. 네. 건폐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깔고 앉았느냐가 이제 건폐율인데 60%를 아마 요거까지 해서 꽉 채우신 지금 거예요. 아마 59.8인가 뭐. 예, 딱 맞췄고요. 꽉 예, 맞췄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거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용적률, 건폐율, 주차 대수가 있어요. 그 건폐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땅이 일정한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집이 어느 정도 깔고 앉아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부감을 할 때 집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갖고 있느냐. 그게 동네마다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용적률은 땅에 그 1층, 2층, 3층, 4층의 지상의 연면적을 합하면 그 면적이 땅하고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차 대수예요. 옛날에 집을 지으면서 옛날에 주차 대수의 규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차들이 많지 않으니까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집을 새로 지으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 면적이 꽤 넓거든요. 2.5에 5m 정도에 되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집을 증축은 하고 싶은데 주차 대수가 안 나와서 집을 증축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안에 한번 예. 네, 네, 네.
아. 신축만큼 어려웠다는 3층 증축 어떻게 완성했는지 얼른 봅시다. 이곳은 대학 교수인 부부의 서재 겸 연구실이자 화실로 쓰이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강의를 해야 했던 부부는 증축한 3층을 참 잘 썼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에 있을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네. 어느 정도 큰 평수였는데도 제가 이제 수업하거나 해서 특히 강의 녹음 네. 녹화하면 조그만 소리도 다 들리니까 그렇죠. 밖에 있는 온 식구가 다 벌쓰는 거예요. 그렇죠. TV도 못 보고요. 예. 숨죽이고. 근데 이제 여기 이사 오면서 이제 딱 올라와서 여기 오면 완전히 분리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1층에서 뭐 TV를 보든 산책을 가든 상관이 없으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로서 서로를 의지하는 부부. 아이들이 제 몫을 하는 성인이 된 이제야 부부만을 위한 공간을 얻었답니다. 로즈마리 많이 자랐다. 예. 아유. 넓은 정원이 아닌 작은 옥상을 가졌지만 부부는 도시에 머물기 위해 옛집을 증축한 이 선택에 만족합니다. 저는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요. 근데 이제 이 여기는 이제 저희가 도시 생활에서 부족했던 그 자연, 부족했던 하늘도 볼 수 있고 강도 볼 수 있는 거면 뭐 오케이다. 오늘은 부부가 2층 주인의 초대를 받은 날입니다. 딸, 왔어? 가족은 각자 생활하다 시간이 맞으면 모인다네요. 오래 함께 살기 위해 따로 또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맛있게 드셔. 위층 젊은 언니가 해주는 밥 오랜만에 먹네요. 나에게 집이란 함께 즐거운 것. 그래서 여훈배입니다.